자, 이번 메뉴는 생선 양념구이인데요. 구이 요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생선이 냉동된 생선이 이게 해동이 돼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굉장히 살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또 생선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게 해서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다가 살이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석쇠에 달라붙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이 요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선 손질하는 요령과 부서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생선을 굽는 요령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생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험에서 제시되어 있는 생선은 조기예요. 조기가 한 100에서 120g 정도, 크지 않은 이 정도 크기의 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조기를 손질하실 때는 어떤 생선을 손질하시던지 다 똑같은 요령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생선을 가지고 오셔서 비늘을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비늘을 먼저 긁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미와 내장을 빼주시고, 아가미와 내장을 빼신 다음에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칼집을 넣어서 소금에 절여서 밑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비늘을 먼저 긁어 보겠는데요. 생선의 비늘을 긁으실 때는 머리를 붙잡고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긁어 오셔야 돼요. 반대로 긁게 되면 비늘이 긁어지지가 않겠죠. 비늘이 난 거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조기가 비늘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칼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칼끝으로 살살 비늘을 제거를 하시고, 세워서 배 쪽에도 비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 쪽은 또 약하니까 잘못하면 살이 찢어져요. 아주 조심스럽게 비늘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늘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늘이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있는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를 해줄 건데요. 자, 우선은 비늘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보시면 자, 아가미하고 이 내장이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있는데, 이 내장을 아가미로 빼셔야 돼요. 배를 갈라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선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조리용으로 이런 나무젓가락을 가져가시는데 이게 매끄럽기 때문에 내장 빼기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선 양념구이용으로는요, 이렇게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이렇게 상처를 좀 내보세요. 자, 살짝 상처를 내시면은 내장이 여기서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내장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상처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아가미를 살짝 손으로 만지시고요. 자, 보시면, 자, 아가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아가미, 양쪽 아가미의 이 끝부분, 자, 입에 가까운 이 끝부분이 살짝 달려있는 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은 생선을 나중에 구웠을 때 이 몸통하고 머리가 따로 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아가미를 자르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 아가미가 이 끝에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를 바짝 자르지 마시고 여기서 한 1cm가량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1cm가량 살짝만 남겨서 나머지 아가미를 가위로 잘라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가미를 가위로 잘라서 놓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 끝부분에서 약간 1cm 정도 내려와서 끝에 조금만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아가미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선의 내장을 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생선의 방향이 나중에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앞쪽을, 아래쪽을 향하게 생선을 접시에 담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 방향이겠죠. 여러분 보시는 방향. 반대로 이렇게 담으면 이것도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나중에 한쪽 면이 못생겼다고 뒤집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장을 빼실 때 중요한 점은 얼굴이 되는 쪽에 이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내장을 뺄 때도 이 부분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부서지기 쉬우니까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반대 방향에 자, 아가미를 벌려서 내장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항문이 있는데, 자, 이 생선은 항문이 있는 쪽까지 살살 이 젓가락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자, 젓가락에다가 내장을 감으세요. 젓가락을 살살 움직여서, 자, 돌돌돌돌 돌리면서 이렇게 살살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아까 상처낸 부분으로 내장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장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내장을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장이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손으로 살살 만져보시면 여기에 불에 같은 거는 그냥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생선 배를 내장을 제대로 빼는지 갈라보는데 뭔가 찌꺼기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안 익을 수도 있어요. 알이라도 남겨놓지 마시고 깨끗하게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를 만져봤더니 배가 홀쭉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선 손질을 하셔서 깨끗하게 이 안에 있는 내장 찌꺼기 뭐 지저분한 핏물들이 다 제거가 되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자, 이렇게 물기를 거꾸로 빼서 일단은 생선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된 생선에 칼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생선 머리 쪽을 향해서 너무 깊숙하게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칼집을 넣지는 마시고요. 자, 살에 한 3분의 2 정도 깊이, 그 다음에 한 2cm 정도 간격으로 한 3번 정도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도 똑같이 머리 쪽을 향해서 칼을 약간 어슷하게 눕혀서 3번 정도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선 가장자리에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가위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살짝만 제거를 하시고 가장자리에 있는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도 살짝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다 잘라내지는 마시고요. 끝부분이 타기가 쉽기 때문에 끝부분을 아주 살짝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 손질이 끝났으면은 이 생선을 소금에 미리 절여 놓을 건데요. 나중에 유장과 고추장 양념으로 밑간을 하지만 생선 자체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살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키친타올을 깔아 주시고 생선의 앞뒤로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살짝 생선에 골고루 묻을 정도의 소금을 뿌려서 자, 잘 감싸준 다음에 키친타올로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소금을 뿌려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선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키친타올로 물기가 흡수가 되게 이렇게 싸서 잠시라도 놔두시게 되면은 생선의 탄력이 훨씬 더 생겨가지고 구울 때 잘 달라붙지도 않고 그다음에 잘 부서지지도 않게 생선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선에 먼저 초벌 간을 할 유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물기가 없는 편편한 접시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간장 작은 술로 1작은술. 자, 그 다음에 참기름도 1큰술. 그래서 1대3의 비율로 간장이 하나면 참기름이 3배가 되겠죠. 한 작은술은 5mm, 그 다음에 1큰술은 15mm가 되기 때문에 간장 1작은술에 참기름 1큰술을 쓰면은 1대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장은 원래 기름과 물이 잘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서 유화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균일하게 나면은 유장이 잘 완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아까 소금에 절여놓은 생선을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짠맛도 빼야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물기를 잘 닦았고요. 자, 이렇게 유장에다가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접시에 유장을 만들게 되면은 생선을 재워놓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이 재워지는 동안에 저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 양념은 자, 우선은 시험에 고추장이 한 40g 정도, 40g 정도의 고추장이면은 한 2큰술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또 너무 많은 양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한 마리 정도 할 양이기 때문에 1큰술에서 약간만 소복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램을 뭐 정확하게 잴 수도 없고 계량 스푼으로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1큰술에서 약간 여유있게 1큰술 반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탕은 반 정도는 조금 많고요. 이 고추장에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탕은 저는 1작은술만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다진 파 곱게 다져서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깨소금, 자, 손으로 부셔서 입자를 좀 곱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과 간장을 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념에 유장에 이미 참기름과 간장으로 충분히 간이 됐기 때문에 고추장 양념에는 굳이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 양념장의 농도가 굉장히 되직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생선에 바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어서 양념 농도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처음에는 물을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서 전체적인 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서
고추장 양념과 물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일정한 농도가 되게 해주시고요. 자, 양념은 아주 살짝 흐를 정도가 좋은데요. 뚝뚝 떨어지지만은 약간 되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아주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살짝만 더 넣어서 바르기 좋은 부드러운 농도, 그리고 윤기가 잘 나는 농도로 고추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골고루 섞여서 살짝 거룩하게 흐르는 정도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추장 양념을 바로 발라서 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유장 처리한 생선을 먼저 초벌구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벌구이를 하실 때는 거의 이 유장 처리를 한 상태에서 70-80% 정도로 익히셔야 됩니다. 특히 생선 양념구이는 생선이 익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완벽하게 구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추장 양념은 이 유장에 비해서 훨씬 잘 타기 때문에 유장 처리를 한 상태에서 거의 완벽하게 익는 단계 직전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장에 재워진 생선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을 초벌구이를 할 건데요. 일단은 석쇠를 뜨겁게 달궈주셔야 돼요. 충분히 뜨겁게 달궈주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기름으로 석쇠 코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쇠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묻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석쇠 안쪽에다가 자, 기름을 위아래로 촉촉하게 일단 좀 발라주시고요. 자, 뜨거워졌을 때 생선을 얹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석쇠에 달라붙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은 중불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불 정도로 해서 석쇠를 그냥 마주 잡고 굽게 되면 위아래 생선이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석쇠는 살짝 이렇게 든 상태에서 한쪽 면만 우선 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주 움직여 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불은 중불 정도에서 높낮이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선의 껍질이 얇아서 굉장히 쉽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쪽 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생선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선의 표면을 먼저 좀 익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생선 속까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만 구워지면은 자, 반대쪽 석쇠를 생선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재빨리 뒤집어 주세요. 재빨리 뒤집어 주시고 또 구워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달라붙기 때문에 처음에는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좀 구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억지로 떼지 마시고 굽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 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워져야 도대체 생선이 웬만큼 70% 이상 익은 건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요. 굽고 나면은 보시면 이렇게 생선 칼집을 넣은 부분 있죠? 칼집을 넣은 부분이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속에 살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살색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생선이 익으면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벌어진 살 속의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면은 거의 70% 이상 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쯤 고추장 양념을 발라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일단은 표면을 먼저 좀 구워주세요. 자, 생선 굽다 보면은 아무래도 석쇠에 달라붙게 돼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서 석쇠하고 껍질 사이를 살짝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또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벌구이가 돼서 생선살이 좀 하얗게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가 되면 고추장 양념을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추장 양념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쇠를 일단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석쇠를 불 위에다 올려놓고 양념을 바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접시, 아까 우리가 유장 양념을 했던 접시를 씻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너무 세게 막 바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살살 펴바른다라는 느낌으로 한 번 정도 양념을 더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바른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쇠를 뒤집어서 똑같은 요령으로 앞뒤로 양념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고추장 양념을 발라온 생선을 자, 석쇠에 다시 구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도 석쇠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양손으로 꽉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아예 젖혀서 한 손으로 잡고 구우시든가
두 손으로 잡고 구우면 사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너무 빠르게 석쇠를 움직이게 되면은 생선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주 움직이되 지나치게 힘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한쪽 면이 충분히 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앞뒤로 생선 껍질 부분이 익으면 더 이상은 달라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쪽 면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생선은 거의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념을 익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잘 구워지게 하시고, 자, 어느 정도 생선의 양념이 말랐나 보시고, 자, 이번에는 뒤집을 때도 석쇠로 하셔야지, 이거를 젓가락으로 뒤집는다든지 이러면 잘못하면 익은 생선은 부서지기가 쉬워요. 뒤집을 때는 빨리 뒤집으셔야지, 너무 천천히 뒤집게 되면은 생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 한쪽 면을 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도 지금 막 오죠? 조심스럽게. 생선에 집중을 하셔야지, 이거를 굽다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는 생선이 아래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시험도 뚝 떨어집니다. 자, 이 양념이 구워지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약간 윤기가 있지만 살짝 마를 정도의 양념이 구워지면은 한 번 정도만 양념을 더 덧발라서 구워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앞뒤로 어느 정도 구워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양념을 발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양념을 바를 때는 그냥 앞뒤로 한 번에 뒤집어서 한 번에 바르세요. 자, 약간 껍질이 벗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양념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발라주시고, 숟가락으로 너무 긁어내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뒤집을 때도 생선이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에 익은 생선은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양념이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 살살 얹어 놓는 느낌으로, 칠하는 느낌이 아니라 생선 위에다가 양념을 살살 얹어 놓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때도 한 번만 더 구워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직화구이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은 자칫하면 타요. 그래서 너무 한쪽을 지나치게 오래 굽지 마시고, 불도 절대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굽도록 하세요. 양념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빨간 불꽃이 올라오기도 하죠. 이 이제 양념이 떨어지면서 사실 그 양념이 타면서 스모크 향으로 생선에 배기 때문에 직화구이가 맛있는 거예요. 숯불갈비가 맛있는 이유도 그런 이제 양념이 다시 타서 스모크 향으로 배기 때문에 맛있는 건데,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 조리 방법은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반대쪽을 구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생선을 담을 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해요. 얼른 꺼주셔야죠. 직화구이는 항상 조심하셔야죠. 자, 왔다 갔다 해서 생선이 구워지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잘라볼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장 처리를 해서 초벌구이를 할 때 거의 다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7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익히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앞뒤로 다 익어서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을 다 구워서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이 지느러미 끝에 살짝 탄 거 보이시죠? 표 나지 않게 이런 거 제거를 살짝 해주세요. 생선을 건드리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약간 뭐 이 정도 탄 정도는 사실은 원래가 이게 직화구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보기에 거슬린다는 거 정도는 정리를 살짝 해주시고, 자, 이거를 옮기실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이, 옮기다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손이 같이 가야 되겠죠? 손하고 젓가락 이용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그 다음에 배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이 조금 뭉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살살 이렇게 양념을 전체적으로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윤기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생선구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